오늘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다른 투자 이야기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주식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듣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내 집, 내 전세, 내 대출, 내 가족, 내 인생 계획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안 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고, 사면 꼭지에 산 것 같고, 기다리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막상 들어가면 대출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는 항상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요즘 시장도 그렇습니다. 전세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단순히 전세가 올랐네 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돈을 내고 계속 전세를 살아야 하나? 차라리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하나? 서울이 너무 비싸면 경기권을 봐야 하나?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람을 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급해질 때 가장 위험한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누군가를 믿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으로 100억 벌었습니다. 제가 집을 20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찍어서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역을 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화자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집도 많다고 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화자와 메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누가 말했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맞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과거에 틀렸다고 해서 오늘 하는 말까지 전부 틀린 것도 아닙니다.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간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논리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변수로 보는지, 무엇을 리스크로 보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금방 딱지를 붙입니다. 저 사람은 하락론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상승론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틀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집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순간 내용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습니다. 하락론자라고 해서 모든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상승론자라고 해서 모든 말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맞는 게 아니고 과거에 틀렸다고 해서 지금 하는 분석까지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지, 그 전제가 지금도 유효한지, 그 판단이 틀린다면 어디서 틀릴 수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투자로 부동산을 본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을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조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볼 때 자꾸 인물에 기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맞나요? 누구 말을 들으면 되나요? 누가 진짜 고수인가요? 결국 어디를 봐야 하나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이 질문이 사실 가장 늦은 질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올랐는가? 무엇이 가격을 밀어 올렸는가? 그 힘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그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시장은 실수요가 움직이는가?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가? 대출이 움직이는가? 전세가 움직이는가? 기대가 움직이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건너뛰고 마지막 질문부터 던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사야 하나요?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궁금합니다. 저라도 궁금합니다. 문제는 이 질문만 남을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따라하기가 됩니다. 어디를 사라는 말만 듣고 움직이면 가격이 오를 때는 이유도 모르고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유도 모르고 화가 납니다. 왜 샀는지 모르니까 언제 버텨야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판단이 틀린 건지 시장이 잠깐 흔들리는 건지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결국 남의 말로 들어갔다가 내 돈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는 어디를 사느냐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번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배울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집도 여러 채 갖고 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동산 고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실력만이 아니라 환경과 운이 함께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우연히 현금이 있었고 그때 자산을 샀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갈 때 들어갔고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저 사람은 천재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왜 가격이 싸졌는가? 그 사람은 왜 살 수 있었는가? 그 공포가 지나간 뒤 무엇이 회복됐는가? 그 판단은 실력이었는가? 환경이었는가? 운이었는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불리는 사람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비결이 뭡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조차 자기 성과에서 운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돈을 조금 번 사람을 보면 너무 쉽게 신격화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걸 알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찍어주는 곳을 보면 될 거야. 저 사람이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따라가면 되겠지. 하지만 투자에서 남의 성공담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온 조건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샀던 시점, 버틸 수 있었던 자금력, 감당할 수 있었던 리스크, 운 좋게 만난 시장 환경. 이 모든 게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중요한 건 성공한 사람의 결과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구조 속에서 돈을 벌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손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버튼 하나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사고 파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세금이 붙고 대출이 걸려 있고 전세가 얽혀 있고 가족의 거주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단순히 평가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더더욱 누가 말했다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락론자인지 상승론자인지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시장을 어떤 구조로 설명하고 있느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왜 올랐는지 봐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서 오른 건지, 대출이 늘어서 오른 건지, 전세가가 밀어올린 건지,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건지, 금리가 낮아서 오른 건지,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믿어서 오른 건지. 겉으로는 다 똑같은 집값 상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소득이 늘어서 오른 가격과 대출이 늘어서 오른 가격은 다릅니다. 실수요가 받쳐주는 가격과 투자 수요가 밀어올린 가격도 다릅니다. 전세가 따라오는 상승과 전세는 약한데 매매만 오른 상승도 다릅니다. 공급 부족으로 오른 시장과 유동성으로 오른 시장 역시 다릅니다. 가격을 지탱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지탱하는 힘이 다르면 무너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대출로 오른 시장은 금리가 흔들리면 약해집니다. 기대로 오른 시장은 심리가 꺾이면 빠르게 식습니다. 전세가 받쳐주지 못하는 매매 상승은 갭이 벌어질수록 불안해지고 공급 부족으로 오른 시장은 입주 물량이 바뀌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부동산을 본다는 건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이 가격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의 리스크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리스크는 손실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리스크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내가 산 집의 가격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실수요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투자 수요가 받쳐주던 시장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공급만 부족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이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전세가와 대출이 동시에 받쳐주던 구조였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가격이 흔들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흔들리는지 모르니까 버텨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예측의 게임이기 전에 구조의 게임입니다. 누가 맞췄느냐보다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받느냐입니다. 누가 돈을 벌었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떤 조건에서 벌었느냐입니다. 어디를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가격이 무엇으로 버티고 있느냐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부동산은 늘 감정의 문제가 됩니다. 오르면 불안합니다. 나만 놓친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더 불안합니다. 내가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계속 누군가를 찾습니다. 맞춰줄 사람, 찍어줄 사람, 확신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확신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분석가는 방향을 찍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분석가는 우리가 봐야 할 변수를 정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바뀌면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어디에 착시가 있는지, 누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서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머릿속의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까요? 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은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가격은 무엇이 만들었는가? 이 가격은 무엇이 지탱하고 있는가? 이 가격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시장은 지금 실수요로 움직이는가? 기대와 레버리지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나는 그 불확실성을 알고 들어가는가? 모르고 끌려가는가? 이 질문을 할 때부터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집은 삶의 공간입니다. 그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가족이 지내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삶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숫자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격이 붙는 순간 집은 동시에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되는 순간 기대가 붙고, 대출이 붙고, 수급이 붙고, 정책이 붙고, 심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로 본다는 건 차가운 사람이 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냉정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과 시장이 비싸게 평가하는 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네와 돈이 움직이는 동네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지역 안에 불확실성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지역 안에 계산 가능한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어디가 오르느냐를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임입니다. 사람을 믿기 전에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성공담을 믿기 전에 조건을 봐야 합니다. 가격을 보기 전에 그 가격을 떠받치는 힘을 봐야 합니다. 이게 투자로 본 부동산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도 아니고,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샀는지 모르고, 무엇이 위험한지 모르고, 어떤 조건이 바뀌면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누군가의 말과 분위기와 과거 상승률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화자와 메시지를 분리해서 보자. 누가 말했느냐에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집값을 보기 전에 그 가격을 움직이는 힘을 보자. 이 두 가지가 잡히면 부동산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히 오른다, 떨어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힘이 가격을 만들고 있고, 그 힘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어디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경제 이슈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흐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읽는 오리였습니다.